맨날 골목길 이야기만 하다가 오늘은 좀 심각한 이야기, 인스타그램이 만든 지옥, 비교 중독에서 내 자존감을 구출하는 법을 들고 왔어요. 우리가 무심코 스마트폰을 켜는 그 행위가 사실은 스스로를 고문하는 과정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단순히 남이 부러워서 보는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틀렸습니다. 당신은 지금 사회적 통증을 앓고 있습니다. 밤 11시 불 꺼진 방에서 무심코 올린 스크롤 한 번. 그 짧은 0.5초의 순간 당신의 뇌 속 전측 대상 피질은 비명을 지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부위가 몽둥이로 맞거나 칼에 베었을 때의 고통을 처리하는 곳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겁니다. 즉 SNS 속 타인의 화려한 일상을 보며 느끼는 박탈감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뇌가 스스로에게 가하는 심리적 난도질과 생물학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최저의 출산율. 차가운 수치 뒤에 숨겨진 진짜 범인은 우리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한국 특유의 초밀착형 비교 문화가 알고리즘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만났을 때 인간의 자존감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남들 하는 건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이 표준 근성이 디지털과 결합해 괴물이 된 거죠. 오늘 골목길 심리학은 어설픈 위로를 건네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당신의 뇌를 해킹하고 있는 이 지옥 같은 메커니즘을 과학적으로 해체해드리죠. 지금부터 당신의 심리적 주권을 되찾기 위한 가장 지적인 반격을 시작합니다. 1. 한국 사회와 평균 올려치기의 심리적 감옥. 사실 비교는 인간의 생존 본능입니다. 원시시대의 옆집 사냥꾼보다 뒤처지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사회는 이 본능이 가장 잔인하게 작동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엄친아라는 보이지 않는 유령과 싸우며 자랐고 이제 그 유령은 SNS라는 날개를 달고 24시간 우리를 감시합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평균 올려치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수입차는 기본이고 주말마다 오마카세와 호캉스를 즐기는 것이 마치 평범한 30대의 일상인 것처럼 묘사되는 기묘한 문화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 문화가 위험한 이유는 우리 뇌의 적응 수준 이론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인구의 1%도 누리지 못하는 극소수의 삶이 SNS상에서는 평균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합니다. 뇌는 반복 노출되는 정보를 기준점으로 삼는 습성이 있는데 이 가짜 기준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99%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실패자 혹은 벼락거지라 정의하며 자책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평균을 쫓느라 실제하는 행복을 불태우고 있는 셈입니다. 이 뇌과학이 증명한 비교의 실체. 왜 멈출 수 없는가? 심리학의 거장 레온 페스팅거는 인간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본능 사회 비교 이론을 정립했습니다. 그런데 SNS 환경은 우리를 오직 나보다 잘난 사람과만 비교하게 만드는 강제적 상향 비교의 장입니다. 미시간 대학교의 에단 크로스 교수팀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피실험자들에게 하루 5번씩 기분을 물었더니 페이스북을 많이 사용할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타인의 편집된 일상을 보는 순간 우리 뇌의 보상 회로는 멈추고 고통 회로인 DACC가 활성화됩니다. 더 무서운 건 자기 대상화입니다. 우리는 이제 나의 즐거움을 위해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질 나를 위해 사진을 찍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사는 주체가 아니라 타인의 시선이라는 카메라 앞에 선 모델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때 발생하는 인지적 과부하는 우리를 만성적인 무기력증으로 몰아넣습니다. 자, 이제 이 파괴적인 굴레에서 벗어날 시간입니다. 단순히 마음 편하게 먹자는 다짐은 작심삼일로 끝납니다. 뇌의 물리적 회로를 재설정하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하이라이트 릴과 나의 비하인드 씬을 비교합니다. 상대방이 수백 장 중 골라낸 단 한 장의 사진을 보며 그것이 그 사람 삶의 전체라고 믿어버리는 뇌의 지름길 오류를 인지해야 합니다. 사진 속 웃음 뒤에 숨겨진 카드 할부금, 인간관계의 갈등, 지독한 공허함은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이성적으로 일깨워주세요. 저건 삶이 아니라 픽셀이다라고 말이죠.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타인의 성취를 보며 느끼는 악성 시기심은 자존감을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독소입니다.
의지력을 믿지 마세요. 심리학에서 환경 통제는 의지보다 100배 강력합니다.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계정을 언팔로우하거나 뮤트하는 것은 회피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내 뇌를 보호하는 가장 지적인 적응적 방어 기제입니다. 내 피드는 내가 통제하는 심리적 영토여야 합니다. SNS의 좋아요 알람은 뇌에 찰나의 도파민을 뿌립니다. 하지만 이는 금방 사라지고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만들죠. 이제는 평온함과 연결감을 주는 세로토닌적 행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두고 30분간 걷기, 종이책의 질감을 느끼며 독서하기, 혹은 가까운 이와 눈을 맞추며 대화하기. 이런 활동들은 뇌의 항상성을 회복시키고 가짜 보상에 절여진 뇌를 정화해줍니다. 여러분, 이제 인스타그램의 푸른 불빛을 잠시 끄고 지금 당신이 앉아있는 의자의 촉감, 창밖의 공기를 느껴보세요. 타인의 삶에 외적 통제소를 두는 순간 우리는 평생 그들의 하이라이트에 종속된 관객으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의 선택이 우리의 성장을 결정한다. 완벽한 인생은 오직 필터와 보정 속에만 존재합니다. 현실의 삶은 원래 불안정하고 불완전한 것이 정상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 누군가의 화려한 일상은 그 사람 인생의 1%도 되지 않는 단면일 뿐입니다. 그 1%의 허상을 쫓느라 당신의 소중한 100%인 오늘을 실존적 진공 상태로 방치하지 마세요. 남들보다 조금 늦어도 남들과 조금 달라도 괜찮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자비는 나를 남과 비교해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채로도 충분히 애쓰고 있는 나를 따뜻하게 수용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관객이 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 인생이라는 무대의 유일한 설계자이자 가장 빛나는 주인공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과학적으로 해부하고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뇌에 새로운 긍정적 보상 회로를 선물해주세요. 지금까지 골목길 심리학이었습니다. 당신의 오늘을 그 누구보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